지난 13일 내 모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녀를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는 여느 장례식과 달리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화장이 시작되고 4명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해갔는데 걔는 뭐 진짜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애들 위해서 살았거든요. 진짜.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지 못했던 친구에겐 죄책감만 남았다. 생각할 땐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혼자 너무 외롭게 살았나봐요. 그 친구가. 힘들어도 그냥 힘들다는 예습을 잘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가슴에 삭히는 친구예요. 성격 자체가. 모녀 간의 사랑이 유난히 깊었다는 내 사랑. 비록 무참히 살해됐지만 함께 떠날 수 있어서 행복했을까. 가족들은 그곳에서도 항상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4명을 한 곳에 담아주었는데 보내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웃고만 있었던 영정 속 내 모녀. 그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살인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3일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내 모녀의 시신. 사망 추정 시각으로부터 20여일 만이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전직 야구 선수 이호성. 하지만 그도 역시 같은 날 이미 익사체로 발견된 후였다. 자신의 빚, 채권, 채무 관계 등으로 해서 재물 관계로 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도 피해자도 굳게 입을 다문 이 사건. 아직도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이호성의 행적을 중심으로 내 모녀의 비극 뒤에 감춰졌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파헤쳐본다. 2월 15일 오전 김 씨는 집 근처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인출했다. 당시 가방을 들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들어왔던 김 씨의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됐는데 현금을 인출한 뒤 은행 앞에 세워둔 차에 탑승하는 김 씨. 그녀가 탄 곳은 다름 아닌 조수석. 그렇다면 운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2월 18일 새벽 운영하던 횟집에서 나온 김 씨. 종업원들은 당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퇴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귀가 후 2딸과 함께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김 씨 아파트 CCTV 화면에 5차례에 걸쳐 큰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남자가 포착됐는데 저 가방 속에 3 모녀의 시신이 있었고 의문의 남성은 유력한 용의자 이호성이었을 것이다. 2월 19일 새벽 이호성은 김 씨의 큰딸을 만나 김 씨 승용차에 태웠는데 이때 큰딸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명 전부 얼굴 그러니까 다 멍들고 했으니까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 뒤집어져요. 내가 그래서 나도 흥분해서 막 떨고 했는데 한 구는 외상이 밖에 드러난 것은 잘 보이지 않았고 3구는 두부하고 안면부 쪽에 좀 찢어져 있었고 또 함몰 골절이 좀 의심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4시간 뒤 화순에서 내 모녀의 시신이 실려있을 김 씨의 차가 포착됐다. 차네 56 거의 맞아떨어져.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 오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희 CCTV에 확인된 거고 거의 이제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시간 후 화순의 야산에서 김 씨 큰딸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그 인부들한테 여기 교회에 그 표지석을 세우겠다. 이게 지금 이 기초공사만 파주기만 해라. 그러면 나중에
기계가 와서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은 여기만 파주고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날 새벽 화순 공원 묘지에 내 시신을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매장을 해놨더라고요. 2월 20일 오후 김 씨가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에게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는데 여행 중이니 식당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발신 번호는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남성이 내 모녀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 김 씨의 차를 주차해놓고 사라졌다. CCTV에 잡힌 이 남성, 가방을 가지고 나가던 남성과는 현저히 다른 채고 과연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 3월 3일 김 씨의 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 모녀를 실종이라 판단, 경찰에 신고했고 해외 안 간 건 조회해보니까 사실이고 국내 있다면 개학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3월 늦어서 3월 1일까지는 안 오니까 3월 3일날 신고하게 된 거고 근데 그때부터 야 이게 무슨 큰일이 났다. 3월 7일 이호성은 광주로 내려가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만나 1억 7천만 원 중 1억 원을 건넸다. 5천만 원은 형에게 4천만 원은 내연녀였던 차모 씨에게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 씨에게는 심부름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남은 7천만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 (3월 9일) 밤 이호성은 한강공원에서 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지자 사랑한다 행복했다는 말을 남겼고 차 씨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이호성은 익사체로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 결과 그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밤 전남 화순에 매장됐던 내 모녀의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호성이 내 모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이호성이 돈 때문에 저지른 단독범행일까? 뭔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세간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첫 번째 의혹, 공범이 있었다. 가방을 가지고 나왔던 남자, 그리고 차를 가져다 준 남자. 얼핏 보기에도 두 사람의 체구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혹시 차를 가져다 준 사람은 이호성과 공범이 아니었을까? 그날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 씨 모녀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하지만 관리인의 답변은 뭔가 미심쩍었는데 겨울에 이사 왔어요. 겨울에. 작년 겨울에 이사. 네. 어제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 보고 얼굴도 애들이랑 다 알았다니까 놀랐어요. 왜냐면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 사람이 이쪽 잘 안 와요. 글로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버리지. 김 씨 모녀의 얼굴조차 몰랐다. 하지만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바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것.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에도 그 3층으로. 그럼 어차피 바깥으로 현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계단을 통하든 엘리베이터를 통하든. 제작진은 지하 주차장이 어떤 구조인지 두 남성이 찍힌 곳은 어느 위치인지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주차장 입구의 첫 번째 CCTV.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김 씨의 차를 주차했던 남성이 포착된 두 번째 CCTV가 설치돼 있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아파트 건물로 올라가면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호성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 제작진이 확인한 것만도 4대. 과연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화면은 어디 있을까? 다른 CCTV 화면이 어디 있는지 경비실에 찾아가 봤는데 경비실에서는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화면도 어딘가 존재한다는 얘기. 이게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지 않아요? 예?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지 않아요? 네, 다 되죠. 왜?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화면에는 왜 있을 텐데 그것도. 아유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혹시 두 군데의 CCTV 화면이 공범 여부를 밝혀줄 단서는 아닐까? 나머지 것들은 뭐 공개가 왜 안 되는 건지. 이우성이라고 볼만한 그런 인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관련한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우성이가 아닌 사진 일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왜 공개를 합니까? 특혜 있다고 우리가 확인이 됐으면은 네. 그거는 수사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우성이가 아닌 거는 또 주민인데 주민을 왜 공개해야 되고 또 이우성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화면 전체가 흐려가지고 이우성이라고 딱히 이거 이우성이다 찍을 만한 화면이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유족들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는데 그 가방도가 CCTV에 나온 인상 동영상의 차이와 주차장에 있는 차이가 있고, 네? 또 분명히 그 외관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바꾸려고 그림식 그 부분에 대한 과학수사에서 정말 사람들이어서 공범으로 가야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 모레 장금 치를 것을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찾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협박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협박이 있었다면 혼자 가지고는 불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CCTV 화면. 바로 은행에서 나가는 김 씨가 탔던 승용차인데 조수석에 탑승한 김 씨. 그렇다면 운전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이호성일 거라 추정했지만 어디에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자살로 입을 닫은 이호성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내연녀로 알려진 차 씨인데, 차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범 여부의 중요한 단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예, 성수대교에서 자기가 택시 타기 전에 이호성 씨가 취해서, 말 그대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차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들었긴 들었대. 아직까지는 언론에 공개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 부분이나 그 다음에 마치 주범이 아닌 듯한 어투로 말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사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차 씨의 증언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같이 따라갔던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냐. 다리 위까지 따라갔었다는 진술이 사실은 이 사람의 자살 가능성을 좀 더 심증을 확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자살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여자의 의도가 과연 뭐였냐. 이런 거는 더 캐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의혹, 내 모녀를 살해한 목적이 1억 7천만 원이다. 김 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고도 4명을 살해한 이유가 과연 1억 7천만 원일까? 제작진은 이호성의 고향 지인을 만나 그의 채무관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스크린 영화장 건으로 타격이 컸어요. 그 장발용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또 개인적으로 돈도 현금으로 많이 빌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내일 모레 곧 해가 난다 했는데 순천에서 막 시민단체 반대하고 난리를 친 통에 그걸로 얘가 벌어봤어요. 그걸로 작살이 났어요. 이호성이 경마 사업으로 빚을 졌다. 2003년 전남 화순의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호성. 사행성이 짙다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단체 일원이었다는 사람을 만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실내에서 그냥 그야말로 경마하는 거잖아요. 도박이고. 우리는 도박장이다. 도박장이고.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라. 마사회의 무책임한 통보로 결국 이호성은 경마장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심지어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호성 씨가 결정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순천시로부터 건물이나 집회 및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서 주식회사 호성프라자와 가계약을 맺어요. 마사회가. 가계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조건을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성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호성을 수백억 원 빚더미에 앉게 한 경마장 사업.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범행 동기가 풀리지 않는다. 수백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 과연 1억 7천만 원 때문에 4명이나 죽였을까 하는 것. 이해가 안 돼. 그 200 몇십억 빚에 1억 7천만 원 버텨줘도 차도 안 나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을 그건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이미 김 씨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굳이 살해를 해야만 했던 이유도 의문으로 남는데 7천이라는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뭔가 근거로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돈은 1억 7천이 맞지만은 그 1억 7천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게끔 했던 상황적인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전혀 그런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궁금하고 아쉬운 점은 사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단순히 1억 7천만 원 때문에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여자가 준 게 아니잖아요.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이호성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을 가능성 같은 게 있고요. 단순히 1억 7천을 돌려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얘기가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이호성을 잘 알았던 지인들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거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는데 사람이 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닌데 아주 우발적인 뭐 상황이 돼서 일이 커져본 통해 씨가 이제 이걸 뭐 안전 범죄를 하려고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4명씩이나 애들이 죽었잖아. 평소 다혈질이었던 이호성이 다툼으로 인해서 살해를 하고 증거 은폐를 위해 매장했을 거란 추측. 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마 글쎄 욱하는 제 생각으로는 뭐 금전관계가 됐든 무슨 관계가 됐든 간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한번 이제 쳐부른 거 힘도 장사나서 한번 쳐가지고 아마 그랬을 경우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일가족을 다 죽였다는 것이 참 그랬다고 봐야지 아마. 과연 이호성은 1억 7천만 원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일까? 그렇다면 1억 7천만 원의 용도는 무엇일까? 또 형과 차모 씨, 이모 씨에게 준 1억 원 이외의 남은 7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 경찰은 경륜장에서 썼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이호성이 차 씨를 만나는 동안 들렸다는 일산의 한 스크린 경륜장. 이호성은 경찰의 추측대로 이들 사이에서 경륜을 즐기고 있었던 걸까? 여기서 7천만 원을 쓴다는 게 가능한 걸까? 하루에 몇 천도 잃을 수 있어요? 몇 억은 못 잃어요. 아유. 그럼요, 몇 억에 못 잃어요.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럼요. 몇백억의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거. 하지만 경륜장에서는 하루 최고 베팅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 씨와 함께 있는 동안 경륜만 했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을 잃는 것은 무리인데 어느 바보가 한 장고에서 계속 사겠어요.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면은 벌써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군데 벌써 7장 샀죠. 2층 올라와서 한 바퀴 돌면은 한 15장은 산다고. 2층은 더 크니까. 아니 얼굴이 작아지더라고. 일일이 어떻게 하긴 해. 그냥 한 장 샀다가 좀 이따가 또 한 장 사면 살 수는 있어요. 22개 창고에서 10만 원씩 하루 평균 13경기를 하면 총 2,86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7천만 원을 경륜장에서 탕진했을 거란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과연 이호성은 경륜장에서 7천만 원을 썼을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영화 같아요. 아니 와서 소란 부리고 지랄. 여기서 소란 부리고요? 왜요? 뭐저 10만 원 번을 계속 안 끊어준다고. 10만 원 번에 계속 안 끊어준다고? 한 달씩 안 끊어주는데 계속 안 끊어준다고. 이호성의 얼굴이 많이 알려진 탓에 편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호성은 도대체 7천만 원을 어디에 썼을까?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공범에게 살해금을 준 것은 아닐까? 세 번째 의혹, 이호성 주변의 실종과 자살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한테도 연락 와갖고 뭐 사업이 있는데 돈을 좀 대라. 이호성이 형 한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었지. 근데 전혀 이렇게 출정까지 된 일은 안 보이게 빚이 많아서 이제 잠수 타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전 실종된 이호성의 동업자 조모 씨. 혹시 여기가 그 씨 댁인가요?
누구 찾는데요? 여기가 시댁인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요? 아, 그 예전에 그 사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몰라요. 이웃집이나 부모님 산지 어디 들어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족들도 모르는 조모 씨의 행방. 그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 조 씨는 잠적한 것일까 실종된 것일까 이 사건의 이호성도 관련된 것은 아닐까. 게다가 9개월 전 자살한 김 씨의 전 남편 그의 자살과 이호성이 관계 있을 거란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소천하신 거예요? 6월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작년 6월이요? 예.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는 뭐 기자시면 잘 알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울증이다. 저도 저희들도 자세히 몰라요, 솔직히. 사이는 진짜 좋았어요. 다 애들이고 뭐 작은어머니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 다 사이 좋았어요. 뭐 이 씨가 개입돼서 우울증 앓으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만큼 완전된 게 많죠. 꽃 같은 내 모녀는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스타 이호성. 피해자도 가해자도 싸늘한 주검으로 남아 추측만 난무하게 된 사건. 과연 그들의 죽음 속에 묻혀버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